자, 여기 이제 15강 속도하고 거리는 뭐 그렇게 같이 풀 문제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냐면 내용이 조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막 되게 다양하게 설명할 것들이 있고 그러진 않은데, 근데 다만 이제 요 단원이 요 유형이 계속 이제 예전에 비해서 점점 많이 나오는 추세고, 또 조금 어려운 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올해도 그런 형태로 좀 출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 뭐 미분에서도 속도와 거리가 있고 적분에서도 속도와 거리가 있잖아, 그지? 근데 이제 그 속도와 거리 문제가 적어도 한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추세는 좀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유형 자체가 한번 여러분들이 제대로 딱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 좀 어렵게 내더라도 조금 고민하면 풀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에서 나올 거다. 자, 1번을 보면 개념 확인해 보면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위치와 위치 변화량, 그다음에 움직인 거리, 이거는 기본적인 공식처럼 이제 외우고 있는 내용들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각 t에서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위치. 자, 요거 더하기 요건데, 여기서 이 ST0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이게 뭘까요? 요게? 그치. 시작점이죠. 시작점. 출발점.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원점에서 출발을 하지만 가끔 출발점이 원점이 아닌 문제들도 있단 말이지. 그러면 출발점 더하기, 그 다음에 이 뒤에 붙어 있는 요거는 t0부터 t까지, 그러니까 시작한 순간부터 t초까지 vt를 적분한 거니까, 속도를 적분하면 원래 무슨 뜻이죠? 위치의 변화량, 이런 뜻이 되죠. 그쵸? 위치의 변화량. 그래서 시각 t에서의 위치는 시작점 더하기 위치의 변화량, 요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에서 그냥 A부터 B까지 위치의 변화량, 이러면 뭐 다른 생각할 거 없이 그대로 적분하면 되죠. A부터 B까지 그대로 적분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라고 하는 것은 VT의 그래프에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씌운 개념이었지. 그래서 우리가 VT 그래프를 볼 때, 자, 요게 이제 어서와 VT 그래프라면, VT 그래프 예를 들어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움직였다면 이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죠. 만약에 뭐 여기가 2였고 여기가 5였다. 자, 이러면 이 물체는 0초부터 2초까지는 얼만큼, 아니 어느 방향으로 움직인 거야?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죠. 그죠? 양의 방향. 그리고 내가 여기를 적분을 해봤어. 적분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 요 넓이가 5가 나왔어. 이 말은 0초부터 2초까지 얘가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근데 그 2초 동안에 이동한 총 거리가, 그러니까 양의 방향으로 5만큼을 움직인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2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운동 방향이 바뀐 거예요. 양의 방향으로 가던 물체가 음의 방향으로 휙 운동 방향을 바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니까 이쪽 부분의 넓이가 예를 들어 8이야. 그러면 2초부터 5초 동안 얘는 음의 방향으로 8만큼을 움직인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질문. 이 물체의 5초에서의 위치는 마이너스 3이, 아니 마이너스 3이다. 혜빈아, 이 말은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이 물체의 5초일 때의 위치는 마이너스 3이다. 맞다. 맞다. 주인은? 맞다. 민영이는? 네.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맞다. 어? 맞다. 맞다. 정선이는? 맞다. 혜진은? 맞다. 모두가 맞다고 말하고 있네요. 자, 근데 봐봐. 내가 지금 이 그래프를 얘기하면서 이 물체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얘기했나요? 여러분이 이 그래프만 보고 이 물체는 원점에서 출발했구나 라고 생각할 근거가 있어요? 이 그래프의 출발점이 0,0이라고 해서 이 물체가 0에서 출발한 건가? 그건 아니죠. 그쵸?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말하면 안 돼요. 그쵸?
출발점이 원점이었다면 맞는 말이야. 근데 출발점이 어딘지 모르잖아. 그치? 예를 들어 이 물체가 수직선상에서 움직이는데 얘가 뭐 3에서 출발했어. 3에서 출발했으면 3에서 출발해가지고 양의 방향으로 5만큼 갔다가 음의 방향으로 8만큼 왔으면 원점에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 물체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틀린 말이죠. 이 문장이 맞는 말이 되려면 원점에서 출발했다는 조건이 붙거나 그게 아니면 위치가 아니라 위치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말하면 맞죠. 그쵸? 근데 이렇게 말했을 경우에는 출발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틀린 말이 됩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황을 보면서 이 그래프를 보면서 자, 이 물체의 5초 동안의 이 물체의 5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13이다. 이렇게 말한 건 그건 뭐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쵸? 네, 이건 뭐 출발점과 관계없이 5랑 8을 더해가지고 13이다. 맞는 말이죠. 그쵸? 네. 이렇게 VT 그래프 또 혹은 XT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85페이지로 가서 자, 85쪽에 13번을 보겠습니다. 13번은 위치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점 P가 시각 T가 0에서부터 움직이는 방향이 바뀔 때까지 자, 좀 전에도 말한 거예요.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라는 말은 그 순간에 속도가 얼마가 됐을까? 0이 됐겠죠. 그쵸? 그런데 VT식을 생각해보면 VT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 물체가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은 0 아니면 A 두 번밖에 없단 말이지. 그치? 그럼 일단 출발한 다음부터 생각해보면 움직이는 방향이 바뀔 때 얘는 곧 T가 A일 때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2분의 9라고 했습니다. 그죠? 2분의 9. 자, 그럼 우리가 0부터 A까지 T제곱 마이너스 AT DT 얘를 2분의 9라고 하면 어서와. 자, 이렇게 하면 이거 자, 이렇게 쓰면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뭐가 빠졌죠? 그렇죠. 움직인 거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절대값의 개념이니까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 주셔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 VT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란 말이죠. 아래로 볼록하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니까 이 부분을 그냥 적분하면 음수 나온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자, 0부터 A까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AT 요게 2분의 9입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맞는 식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그래서 얘를 계산해서 A 값을 찾으면 된다. 85쪽에 하신대야. 자,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A T 제곱인데 0부터 A까지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A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A 세제곱이니까 6분의 1 A 세제곱 나옵니다. 얘가 지금 2분의 9하고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A는 3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움직인 거리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값 붙이는 거, 그리고 움직이는 방향이 바뀔 때, 속도가 0일 때, 그쵸? 이렇게 두 가지를 잘 캐치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4번 가겠습니다. 14번. 14번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자, 속도가 주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T가 K에서 점 P의 가속도가 12 그랬어. 가속도 혜지야, 가속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쵸? 속도식을 한 번 더 T에 대해 미분하면 되죠. 그쵸? d dt 할게요. T에 대해 미분하겠다. 그러면 가속도 AT가 나올 텐데 마이너스 12T제곱 플러스 24T 이렇게 됩니다. 가속도가. 근데 그 가속도가 12라 그랬죠?
t가 k일 때, 자 그래서 t 자리에다가 k를 집어넣었어. 그럼 마이너스 12k제곱 플러스 24k인데 얘가 12예요. 그래서 그냥 넘겨가지고 계산해보면 k 얼마 나와? 1 나옵니다. 1, 그죠? k가 1 나와요. 그치? 자 그럼 k가 1 나왔어.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제 t가 3k에서 t가 4k까지 그랬으니까, 자 인테그랄 3부터 4까지, 그지? k가 1인 거 알았으니까, 자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네요. 움직인 거리. 주희야, 무엇을 빼먹으면 안 될까? 절대값. 절대값 마이너스 4t 세제곱 플러스 12t제곱. 요것을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부호를 알고 싶잖아, 그지? 그래서 얘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면 요 놈을 마이너스 4t 제곱으로 묶을 수 있죠? 그럼 t 마이너스 3 되겠네? 그죠? t 마이너스 3 되니까 요 놈의 그래프는 자, 요 놈의 그래프는 이렇게 돼가지고 0하고 3인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아래에서 올라올 거고요. 0에서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근데 우리는 지금 3부터 4까지를 적분할 거기 때문에 3부터 4라는 구간에서는 계속 음수값을 가지는 것이 확실하죠. 자, 그러므로 얘를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를 또 붙이니까 4t 세제곱 마이너스 12t제곱 요것을 계산하면 되겠다. 얼마니? t 4제곱 마이너스 4t 세제곱이죠? 3부터 4까지. 자, 이러면 우리 이렇게 계산하죠. t 4제곱 자리에서 그냥 4의 4제곱 빼기 3의 4제곱을 해버리고요. 빼기 4 한 다음에 t 세제곱 자리에서 4의 세제곱 빼기 3의 세제곱을 해버리면 되잖아. 숫자 좀 크네. 4의 4제곱이 얼마지? 256. 256에서 81을 빼는 거죠, 그죠? 256에서 81을 빼면 얼마인가? 25. 175인가요? 그죠? 175. 175 빼기 4 괄호 64에서 9 빼니까 27 빼니까 37. 그러죠, 그죠? 175 빼기 이거 얼마야? 32. 148? 그지? 그러면 27인가요? 그쵸? 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다. 뭐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지금까지 주로 나왔었던 문제 유형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속도나 가속도나 뭐 위치, 거리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운 내용들을 갖고 있으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었거든요. 자, 16번까지도 그렇습니다. 16번까지도. 우리 16번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16번 문제에서는 두 점의 속도가 각각 나와 있고요. 자, 두 점의 속도가 각각 나와 있고 그 두 점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그랬어요. 그죠? 두 점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그랬으니까 그냥 VT1과 아니 V1T와 V2T가 같다라고 놨을 거 아니야. 그죠? 같다라고 놓고 풀면은 T제곱 마이너스 2T는 0이니까요. T 마이너스 2 T 값은 0 또는 2. 그럼 뭐 0은 지금 의미가 없으니까 2초일 때를 얘기하는 건데 그 2초일 때에 두 점 사이의 거리 요것을 지금 A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냥 우리는 2초에서의 P라는 점에 위치하고 2초에서의 Q라는 점의 위치를 구해버리면 되죠. 둘이 빼버리면 되지, 그치? 그래서 위치를 구할 거니까 부호 같은 것도 생각할 필요 없잖아. 그냥 0부터 2까지 뭐 하면 돼요? 0부터 2까지 3t제곱 플러스 t dt
이렇게 하면은 요게 이제 P라는 점의 위치가 될 거고요. 2초에서의.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 2t제곱 플러스 3t. 이렇게 하면 이게 Q라는 점의 위치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적분해가지고 계산해보면 얘가 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t제곱, 얘를 0부터 2까지. 그러면 8 플러스 2인가? 10대죠, 그죠? 그지? 그러니까 요 10이라는 게 지금 뭐냐면 얘가 P의 위치. 언제? T가 2일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것도 계산하면 3분의 2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t제곱이죠. 요거를 0부터 2까지 하는 거니까 얘는 3분의 16 더하기 6인가요? 그쵸?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지? 3분의 34인가? 그죠? 3분의 34. 자, 요것이 이제 얘가 Q의 위치죠. 그죠? Q의 위치. 역시 2초일 때. 그치? 그럼 우리는 그냥 좀 더 거리가 먼, 위치가 먼 거, 위치가 더 큰 거, 3분의 34에서 10이라는 녀석을 빼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럼 두 점 사이 거리가 나오겠지? 그래서 빼면 답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A가 지금 3분의 4인 거고, 거기다 9 곱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12가 되겠죠. 그쵸? 요런 게 보통 우리 나오는 문제 형태들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세 문제 풀었는데, 세 문제 풀면서 크게 뭐 어려운 부분 없었죠. 그쵸? 근데, 자, 바로 작년 수능에 17번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작년 수능에 14번인가? 14번인가? 그랬거든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약간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 느낌이 달라요.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봐야 돼요. 17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17번입니다. 17번. 안 나왔어? 이게 기억, 니은, 디귿 고르는 문제, 기억, 니은 고르는 문제에서 대부분 기억이 맞는 경우에 대부분 답이 요거인 경우가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5번인 경우가. 그치? 그리고 디귿을 잘 모르겠을 때는 뭐 디귿을 맞게 찍어라 그래가지고 요거 체크해가지고 틀린 사람이 엄청 많았고 이게 이제 늘상 우리가 풀던 문제는 대부분 VT 그래프를 잘 이용하면 풀리는 문제들인데 앞에 세 문제도 그랬고요. 근데 이 문제는 VT 그래프로 생각하려고 그러면 엄청 어려워요. 이거는요, 그냥 이 XT 그래프를 가지고 끝을 내야 되는 문제예요. 자, 지금 우리 XT 그래프를 좀 볼게요. XT 그래프가 X절편이 그러니까 T절편이라고 그랬지. 0과 1과 그 다음에 요거는 어디서 만나?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지점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세 군데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X축하고 세 군데에서 만나요. 그런데 A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을 뭐 구체적으로 따지려면 되게 여러 가지가 되겠지. 근데 이 문제에서 결국 중요한 거는 이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값이 0이랑 1 사이에 있느냐 아니면 0이랑 1보다 바깥쪽에 있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XT 그래프를 두 가지 형태로 생각해 볼 건데 첫 번째 형태는 0이 있고 1이 있고 마이너스 A분의 B가 그 바깥쪽에 있는 경우하고요. 또 하나는 0이 있고 1이 있고 마이너스 A분의 B가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A의 부호는 양수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 형태가 이제 두 가지인데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요렇게 내려와서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된 형태일 거고 이 경우는 요렇게 내려와서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되는 요렇게 두 가지 형태일 텐데 이때
문제에서 얘기한 요거 VT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놨으니까 제가 의미하는 것은 움직인 거리거든요. 그죠? 움직인 거리. 자, 그러니까 요것을 있는 그대로 의미로 받아들이면 0초에서부터 1초까지 움직인 거리가 2다. 0초에서부터 1초까지 움직인 거리가 2다. 이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그려놓은 그래프는 VT 그래프가 아닙니다. 그죠? XT 그래프입니다. XT 그래프에서의 이 움직인 거리라고 하는 것은 VT 그래프는 이 넓이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XT 그래프에서는 움직인 거리라는 게 넓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 그지? 자, VT 그래프에서 움직인 거리는 이런 뜻이죠. 이 그래프를 해석해보면 이 물체가 처음 출발점에서는 0에 있었다가 올라갔으니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죠. 양의 방향으로 요 위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요 위치까지 올라갔다가 요 지점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떨어지기 시작하죠. 음의 방향으로 떨어져가지고 1초가 되는 순간에 어디에 온 거예요? 여기 다시 어디예요? 다시 원점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체의 움직임을 수직선상이라 그냥 표시한다면 이게 이렇게 수직선이면 0에서 출발해가지고 처음에 요렇게 갔다가 다시 어딘가에서 운동 방향을 바꿔서 요렇게 돌아온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1초가 걸린 겁니다. 그러면 0초부터 1초까지 움직인 거리가 2다라는 이 조건은 이 상태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0부터 여기까지 몇 초인지 모르겠지만 양의 방향으로 어쨌든 1까지 갔던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1만큼 되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2가 된 거예요. 그럼 XT 그래프에서 요 지금 이 극대점의 값이 극대값이 1일 수밖에 없겠죠. 이게 이해가 되니? XT 그래프를 이해하고 있다면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0에서 출발해서 1까지 찍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1만큼 갔다가 1만큼 돌아왔으니까 이동 거리가 2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요런 형태의 그래프라면 요 조건이랑 합쳐서 생각하면 극대값이 1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요 상태일 때는. 자, 근데 요 상태일 때는 어떨까요? 뭐야, 예선이 누구랑 얘기하니? 자, 요 상태일 때는 어떠냐면요. 요 상태일 때는 아까처럼 양의 방향으로 갔다가 요 순간에 지금 운동 방향이 바뀌었죠. 음의 방향으로 왔어요. 근데 음의 방향으로 원점을 뚫고 더 갔죠. 더 갔다가 다시 여기서 운동 방향을 양으로 바꿔가지고 1초 때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상태의 움직임은요, 수직선상에서 보자면 이런 거예요. 0에서 출발해가지고 양의 방향으로 한 요만큼 갔어. 그랬다가 운동 방향을 바꿔가지고 음의 방향으로 쭉 왔어요. 그죠? 그랬다가 다시 거기서 운동 방향을 바꿔가지고 양의 방향으로 오다 보니까 원점에 도착했죠. 여기까지가 1초가 걸린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이 길이와 이 화살표의 길이와 이 화살표의 길이와 이 화살표의 길이를 다 합쳐야 그래야 2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 가장 긴 화살표가 나머지 두 화살표의 길이의 합과 같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가장 긴 화살표의 길이가 얼마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폭이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니? 그러니까 이 작은 화살표 두 개를 합치면 길이가 1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이 상태를 요 XT 그래프에다 적용을 시켜보면 이번에는 이 극대값이요. 이 극대값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 하지만 절대로 1보다는 클까요? 작을까요? 1보다 커질 수는 없어요. 이건 무조건 1 이하인 값이, 1 미만의 값이에요. 1 미만. 어디가 1이 돼야 되냐면 지금 이 제일 높은 극대값부터 제일 높은 극소값까지 있지. 이 극대값에서부터 극소값까지의 길이, 여기가 지금 1이 돼야 되거든. 여기가. 그치? 그래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 이 거리를 총 합쳐가지고 2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이 두 가지 형태로 이해를 하면 되겠다. 물론 뭐 여기서 뭐 위아래가 이렇게 뒤집히거나 할 수 있지만 문제 내용들 읽어보면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그래프가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시작하는 그래프더라도 크게 바뀌는 내용이 없거든요. 요걸 바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기억부터 생각해보면 기억은 0부터 1까지 VT, DT 한 거니까 얘는 정확하게 말하면 위치의 변화량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출발을 원점에서 했잖아요. 그죠? x0가 0였죠? 출발을 원점에서 했으니까 이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위치라고 생각해도 되죠. 위치. 언제의 위치냐면 1초에서의 위치. 그치?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배웠던 거 생각해봐. 위치를 얘기하려면 출발점 플러스 위치의 변화량이었잖아. 근데 지금 출발점이 0이기 때문에 위치의 변화량이나 위치나 같은 뜻인 거예요. 그죠? 같은 뜻인 거고, 그럼 문제에서 얘기하는 1초에서의 위치라는 건 1번 그래프든 2번 그래프든 상관없이 1초에서는 무조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그죠? 원점에 있죠. 그죠? 그러므로 1초에서의 위치가 0이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맞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xt0의 절대값. 그럼 이거는 위치식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거죠. 그 위치의 절대값인데 그것이 1보다 큰 지점이 0부터 1 사이에 존재한다. 지금 여러분 1번 그래프든 2번 그래프든 원점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 1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나요? 0초부터 1초 사이에서만 생각하는 거니까. 자, 요 그래프의 경우에는 원점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가 1까지 올라갔었죠. 그죠? 하지만 1을 넘어가진 않았죠. 자,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0초부터 1초까지만 생각하면 얘는 가장 멀리 떨어져 봤자 1보다 덜 갔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1번 그래프든 2번 그래프든 니은은 어떤 상태야? 틀린 말이죠. 그쵸? 0초부터 1초 사이에서는 거리가, 그러니까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1이 넘어가는 순간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이 이제 1번과 2번을 구분하는 상황인데 0초부터 1초에서 모든 t에 대해서 절대값 xt가 0보다 작아요. 1보다 작아요. 혜빈아, 그럼 이 조건은 1번 그래프와 2번 그래프 중에 어떤 그래프만 만족하는 조건이야, 이거? 그쵸, 이건 2번 그래프만 만족하는 조건이에요. 왜냐면 1번 그래프는 원점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 1이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확실히 한 번 있거든요. 그죠? 근데 절대값 xt가 1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1번 그래프는 이걸 만족하지 못해. 그럼 2번 그래프만 얘기하는 거고, 2번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였냐면 0하고 1 사이에서 원점을 다시 한번 지나가는 그래프였잖아. 그쵸? 그러니까 xt라는 순간에 점의 위치가 0이 되는 xt가 0부터 1초 사이에 존재한다. 그럼 2번 그래프에 대해서는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쵸? 답은 기억 디귿이다. 그래서 얘는 xt 그래프로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풀어야지, 이걸 뭐 적분을 해가지고, 미분을 해가지고 vt를 구해가지고 뭐 vt를 가지고 계산하려 그러면 못 풉니다. 그죠? 그래서 xt의 그래프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요런 게 이제 작년 수능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이런 느낌으로 나오지 않을까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뒤에서 우리 그래프 이용하는 문제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그리고 이제 교재 풀고 검사하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 19번 문제 볼게요. 19번. 자, 요 문제는 그래프를 가지고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계산해 가지고 풀어도 됩니다. 자, 만약에 내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푼다. 지금의 경우는 사실 그래프를 이용해도 크게 뭐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래프가. 자, 여기서 0부터 20까지는 t의 그래프니까
20초까지는 20분까지죠. t의 그래프니까 그냥 요렇게 올라가겠네, 그지? 요렇게. 자, 그랬다가 20을 넘어서면 이제 60-2t의 그래프니까 얘는 이 그래프하고 연속이고요. 20,20을 지나가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프가 요렇게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30이 될 거고 여기가 40이 될 거고. 요런 느낌의 그래프겠죠? 그죠? 당연히 VT 그래프고요. 네, VT 그래프고. 자, 그럼 그랬을 때 출발한 후 t가 35분일 때 지면으로부터 열기구의 높이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높이는. 이 높이는이라는 게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사용해왔던 위치하고 같은 거죠. 그죠? 위치. 가로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위치라 그러고 위아래로 움직일 때는 높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t가 35일 때의 위치는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0부터 35까지 vt dt가 필요한 거예요. 그지? 위치니까 0부터 35까지. 그러면 35면은 30과 40의 중간에 있을 테니까 여기 35가 있을 거고 요렇게 내려가가지고 조그만한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럼 내가 그래프로 푼다고 하면은 이쪽의 넓이하고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만 이거 삼각형 있잖아요. 그죠? 요거 요 두 가지 넓이를 구해가지고 이 초록색 넓이에서 빨간색 넓이를 어떻게 하면 돼요? 빼면 되죠. 그쵸? 그죠? 지금 위치를 구하는 거니까 위치의 절대값이 아니고 위치를 구하는 거니까 초록색 넓이에서 빨간색 넓이를 빼면 된다. 근데 초록색 넓이는 계산해보면 300이거든요. 아이고. 초록색 넓이는 계산해보면 300이거든요. 300. 근데 빨간 부분의 넓이는 요게 가로가 5가 되고 세로는 2배니까 10 되겠죠. 그죠? 그래서 5 곱하기 10 나누기 2, 25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양의 방향으로 300만큼 올라갔고 다시 음의 방향으로 25만큼 떨어진 거니까 높이는 275가 되겠죠. 그래프로 푼다면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풀면 되고 아니면은 자 식으로 푼다면 이게 그래프로 푸는 방식이었고 자 식으로 푼다면 그냥 0부터 20까지 t dt 한번 해주고요. 플러스 자 0부터 아니지 20부터 30까지는 이 60-2t의 그래프를 그대로 적분하면 되고 20부터 35까지 한 번에 하면 되겠구나. 그죠? 맞죠? 우리 자 요렇게 20부터 35까지 60-2t의 그래프를 그냥 한 번에 적분시켜 버리면 그러면 이게 결국 0부터 35까지를 다 적분한 값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계산해 가지고 답을 찾아도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가지고 계산하든 요렇게 적분해 가지고 계산을 하든 답은 똑같이 275가 나올 거다. 요런 문제. 그래서 아무튼 요 단원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건 17번 문제 최근에 나왔던 그런 트렌드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우리가 목표가 이 수원 수투 두 교재를 모두 다 끝내는 게 물론 목표지만 나는 이 교재 두 개를 완벽하게 끝낼 수가 없다 하면 이 매 단원마다 일단 예상 문제 도전하기 빼고 그 앞에까지 기출문제까지 라도 한번 다 끝내보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한번 풀어봅시다. 집에서 온라인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끝났다 이러고 놀지 말고 지금부터 풀어봐가지고 하고 났을 때 나한테 좀 보여줘. 우리의 그 검사한 것을 기록하는 표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체크를 받을 때까지 내가 계속 밖에다 붙여놓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특강 끝났다고 이제 책 갖다 버리지 말고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문제 풀기 시작.